서울 창업 허브와 함께하는 성공 창업 준비 매뉴얼 교육과정 22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2차 시장 규모 추정하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케팅 중에서 시장 조사를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공부한 것이 목표 고객이 결정하는 겁니다. 목표 고객으로 결정하는 게 첫 번째 프로세스고, 두 번째 조사하는 것이 뭐냐면, 목표 고객이라는 것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표 고객을 0부터 무한대까지 이 고객의 합이 시장이죠. 그래서 목표 고객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시장 규모가, 이 목표 고객의 시장 포텐셜이 얼마인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왜 조사를 하겠냐? 이 조사를 해야 우리가 얼마 정도 매출이 가능한지,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출 가능성입니다. 내가 정부에서나 또는 은행에서나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이나 대출이나 그다음에 정부 지원 자금을 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제품이 만들어져서 팔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매출 가능성이 생길지 안 생길지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가 목표 고객을 잘 결정했느냐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 규모가 시장이 예를 들어 10억보다는 100억 정도의 시장이 매출 가능성이 높죠. 100억보다는 뭐예요? 그 시장이 1000억 정도의 시장이라 그러면, 또는 1조 정도의 시장이라 그러면, 그렇게 큰 시장이 있다면 그 시장을 대상으로 이 창업 아이템을 판다 그러면 매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장 규모 추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규모 추정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죠? 인용하는 방법. 인용은 출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시장 규모를 추정하는 그 연구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생성하는 곳의 자료들을 우리가 알면 거기서 인용을 해오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시장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은 출처를 표기하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사업 아이템이냐면 환경 설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환경 설비를 만드는 회사는 이 환경 설비를 필요로 하는 그 시장이 어느 시장이냐면 소각장. 소각장에 여기 연기 나오면 여기 당연히 환경 저감 장치, 매연이라든지 CO2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한 필요한 그 저감 장치를 이 소각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열 병합 발전소, 뭔가 뭐 연탄을 떼든 뭐 가스를 태우든 이러한 그 통해서 발전하는 회사 약 한 8,900억이랍니다. 이런 그 시장의 규모에 관련된 데이터가 어디 있었냐면 중소기업청의 2016년에 폐기물 에너지 산업 로드맵이라고 하는 조사 자료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인용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업 아이템의 그 포인트는 뭐였냐면 환경에 나쁜 그런 것들을 저감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시장 규모를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인용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시장 규모를 얼마나 추정했냐면 1조 4천억 정도의 시장이라면 내 사업 아이템을 내가 팔아서 매출로 일으킬 수 있는 최대한의 시장이 1조 4천억이다. 이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사업 아이템의 시장 규모가 1조 4천억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권위가 있는 그런 조사 기관에 의해서 있는 자료를 인용하는 것이니까 객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규모를 추정하는 부분이 사업 계산에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부분을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좋은 자료의 데이터에 출처를 표기해서 데이터를 인용을 해서 내 시장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인용하는 거죠. 그죠? 인용을 하는데 그것도 권위 있는 그런 기관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출처를 잘 표기를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서 인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추정하는 겁니다. 진짜 가정을 통해서. 여기 이제 VR, AR 인테리어 콘텐츠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하는 창업 아이템인데요.
이거는 VR, AR을 쓸 수 있는 시장이 아직 없는 거예요. 최초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럼 시장 규모가 없어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몇 가지 저렇게 가정을 이렇게 두고 이제 시장을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건설회사가 분양을 하게 되면 VR 모델 5개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 이렇게 보시면 그 모델하우스에 뭐가 문제냐면 모든 동에 해가 들어오고 나가고 남향인지 북향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VR로 만들어서 101동 508호, 한 101동 508 팔면 VR 기기를 쓰면 그 아파트에 직접 들어가서 해가 아침에는 몇 시에는 어떻게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가상 VR 시스템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가정하기는 VR 모델 하우스는 한 분양당 5개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VR 제작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들 거다. 그래서 가정하기는 1년에 최소한 580건 정도 아파트가 분양이 되니까 5건 곱하면 1,200개 정도의 이런 디자인이나 시공업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580건을 갖다가 한번 5개의 VR로 하고 2천만 원 때리면 한 580억 정도의 시장 규모가 된다. 이렇게 시장 규모가 없을 시장에 관련된 자료가 이렇게 없을 때는 몇 가지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내 사업 아이템은 최소한 600억 정도, 580억, 약 600억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영업을 하겠다. 또 매출을 일으키겠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시장 규모를 보면서 심사하는 사람이나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사람이나 외부 벤처 투자가들 이런 걸 보고 매출 가능성이 시장이 크면 클수록 매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괜찮은 사업 아이템을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 고객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그 목표 고객이 되는 그 시장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반드시 이렇게 계량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용하거나 추정하는 2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사례는 이 사업 아이템은 디스포저블 아이즈웨어, 그러니까 뭐냐면 처분, 매 1년에 한 번씩 버리고 쓰는 특수 안경을 제작하는 그 회사입니다. 이것도 이제 세계 최초로 나오는 그러한 안경이다 보니까, 일회용 안경이다 보니까 시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한 겁니다. 100만 곳이 3개월 단위로 재구매할 것이다, 고객은. 그리고 이 안경 하나가 소모성 안경이니까 2천만 원이 되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20% 정도는 향후에 보급될 것이다. 그죠? 그렇게 가정을 해서 내수시장을 추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연간 4회 2,000원씩 1,000만 원 되게 되면 약 800억 시장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회사가 그 100만 개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 정도 마켓시어를 점유하면 한 80억 정도는 우리가 기본 수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없을 때는 이렇게 이 회사처럼 이렇게 가정을 세우고 자료 조사를 해서 내주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런 방식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을 사업계획서에 시장 규모가, 목표 시장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하는 난에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고 쓰는 겁니다. 그냥 시장 규모가 80억이다, 50억이다 하고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정과 자료 조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목표 고객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시장 규모 추정하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인용과 가설을 놓고 추정하는 2가지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